자, 이미지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확대를 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하면서 더 이렇게 어, 실습을 해봐야지만 이해될 것 같고요. 처음에 얘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막 와닿진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개는 자, 이 1-8번을 해상도 사이즈를 줄여서 요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게 돼 있는 거를 리샘플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파일을 늘리되 최소한 확장되는 것을 음, 픽셀 유의에서 늘린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건 넘어가고요. 요 두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8-2번.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해야지 이따가 여러분 실습하는, 개인 실습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제가 이따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파일은요, 이렇게 보니까 자, 제목 표시줄에 있는 부분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 크기가 보여지고 자, 이미지 크기는 지금 보니까 얘는 500픽셀에 500픽셀이고 우리가 지금 늘 보고 있는 웹용 해상도예요. 자, 이미지 크기는 아까 제가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자, 요거 말고 내가 이번에 하고 싶은 거는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캔버스,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창 사이즈를 늘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작업창 사이즈를 늘리는 거는 자, 제가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이동 툴이나 뭐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로 골라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이 제목이 있으면 자, 이 제목 있는 부분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자, 제가 이미지 크기 말고 이번에는 캔버스 사이즈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캔버스 사이즈는 클릭해서 자, 중심을 가운데 있는 것을 중심으로 늘려볼 건데 예를 들어 내가 뭐 600픽셀에 600픽셀 늘려볼게요. 100픽셀씩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확인 눌렀더니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요. 캔버스 자체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기존에 요만큼 있던 게 500이었는데 지금 제가 늘린 게 600이잖아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50씩 늘어났겠죠. 자, 돌려볼게요. 자, 이전 돌리는 거는요. 위에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히스토리라고 해서 내가 계속 진행했던 작업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는 지금 했던 게 이거고 그다음에 최종 했던 게 지금 요 지금 선택 해제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전에 진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캔버스 늘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진행한 것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서 이 작업 내역은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작업 내역은 꼭 필수로 열어둬야 될 이 패널 팔레트 중에 하나니까 이 작업 내역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다시 캔버스 사이즈를 다르게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자, 기준점을 이번에는 뭐,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600에 600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캔버스 확장했을 때 색상 골라주는 게 있는데, 그냥 가장 기본은 베이직한 거는 배경이거든요. 배경은 현재 나의 백그라운드 컬러. 여기 지금 보면 포토샵에 이렇게 또 보면 툴박스에 보면은 맨 밑에 이게 뭐냐면은 현재 나의 배경 컬러. 지금 나의 캔버스의 배경 컬러는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건 뭐냐? 내가 뭔가 붓으로 칠하거나 할 때 준비되어 있는 컬러는 포그라운드, 전경색이라고 하는데 이 전경색은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냥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배경색으로 나오는데 내가 이 색을 지정을 해주고 싶다. 어떤 색으로 나는 뭐 지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색으로 나머지 여백이 보여지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확인 눌렀더니 내가 지정한 컬러로 확장이 됐는데 얘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됐죠. 음. 자, 그래서 자, 이 파일 닫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일은요.
이 화일을 중심으로 지금 내가 볼 때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600으로 했더니 한 50픽셀만큼 사방으로 늘려져 있는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것처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아까 화일 열었던 이 화일을 가지고 와서 나는 얘처럼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캔버스 사이즈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600에 600이고 지금 내가 선택한 컬러는 지금 음, 이 컬러로 지정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컬러를 클릭했을 때 난 이 컬러 말고 여기 보면 스포이드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을 클릭할 수가 있어요. 스포이드로 찍어서 확인 눌러주면은 지금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다 만들 거고요. 이거에 대한 퀴즈는 여기 있어서 내가 이거 여러분들 보고 해달라고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챕터 1은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저 여기까지 끝냈어요. 요거 두 개는 사실 교재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넘어갈 거고요. 이거 좀 볼까요? PSD 파일. 자, 여기 PSD 파일은 지금 보면은 완성된 게 이거고, 이제 문제는 이 두 개 파일을 가지고 두 개 파일을 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거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문제는요. 여기 실습 해설이 있죠. 실습 해설 열어볼게요. 실습 해설에 파일 하나 열어서 이 파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이미지 뭐 붙이기 되어 있는데 퀄리티 11로 하고 저장 요게 있고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는 자, 이 파일을 열어서 밑에를 확장해서 이미지 합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어려운 사람은 실습해서 2를 잘 봐주세요. 자,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닫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 파일은 뭐 위에 얘가 있든 뭐 해볼게요. 만약에 얘를 중심으로 할 건데 캔버스 사이즈를 밑에만큼 확장해서 이 해바라기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일단 먼저 늘리려면은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높이. 높이를 알기 위해서는 제목 있는 부분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미지 크기나 뭐 캔버스 크기를 보면은 이의 높이가 472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자, 472 여기 볼게요. 자, 캔버스 크기를 늘릴 건데 똑같네요, 높이가 보니까. 캔버스 크기. 자, 캔버스 크기를 늘릴 건데 기준점을 어디로 둬야 될까요, 여러분들? 얘를 중심으로 밑에를 늘려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를 중심으로 늘려야 될까요? 위에요? 아래에요? 대답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이나은 학생, 듣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듣고 있어요, 이나은 학생? 네, 자, 위에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밑에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늘리려면. 이거만큼 늘리려면. 기준점. 두 개 중에 찍어보세요. 자, 요 해바라기 이미지를 합성하기 위해서, 밑에 합성하기 위해서 늘려줄 거예요. 네. 캔버스 사이즈를. 그러면은, 자, 위에를 기준으로 그렇지. 그렇지. 늘리는 게 위에를 맞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겠지. 거죠? 네, 맞췄어요. 자, 위에를 기준으로, 자, 높이는 이제 472를 늘려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더 해야 되겠죠? 높이를. 472에다가 플러스 472. 복잡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상대치라는 걸 체크를 해주고 내가 472
2를 눌러주잖아요.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472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해볼게요. 확인. 그리고 배경색은 사실 늘린 거에다가 합성할 거라서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그냥 흰색이 좋아요. 그래서 자, 얘를 기준으로 상대치를 체크하니까 472만큼 늘릴 거예요. 그럼 그랬더니 이만큼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우산 밑에 사이즈 늘어난 거에다가 얘만 합성해 주면 되거든요. 합성 어떻게 하느냐? 이동 툴로 이동 툴은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동 툴로 이 해바라기 파일을 클릭해서 가지고만 오면 돼요. 가지고 와서 사이즈에 맞춰서 합성만 해주면 돼요. 자, 요 할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파일을 합성해주면 돼요. 여러분, 내가 실습할 시간 주면 요거 여러분들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사람들 대답 좀 한번 해줘 볼래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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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요 파일은 내가 이따가 여러분 실습할 시간 줄 거고 요건 제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어, 지금 닫아볼게요. 여기 파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파일은 지금 우산이 있고 여기 해바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반대로 하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이 파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 파일을 가지고 오고 자, 이번에는 해바라기 밑에다가 확장을 해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일단 알려주고 여러분들은 이거 내가 진행한 거를 파일 보여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자, 캔버스 크기를 위에를 기준으로 위에는 뭐 어느 위치든 상관이 없죠. 밑에 늘릴 거니까. 자, 위에를 기준으로 밑에 늘릴 거예요. 472만큼. 근데 여기다가 더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상대치를 0으로 해주고요. 472를 더해 줄 거예요. 확인. 그러면 밑에 늘어난 부분을 이 우산 이미지를 이동 툴로 이동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이동 툴로 클릭해서 그냥 가져만 오면 돼요. 이동 툴. 이거 필요 없죠? 닫을게요. 자, 활 너무 크니까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눌러서 좀 줄여서 볼게요. 66.7%를 봤을 때, 자, 해바라기 밑에다가 사이즈를 472만큼 늘려서 우산 파일을 합성을 했어요. 자, 요 파일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작업한 파일은요, 레이어가 살아있는 PSD 파일이에요. 자, 이 파일을 가지고 파일에서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이 파일을요, 여러분들, 일단 4번 저장으로 한번 해볼 건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볼 건데, 정보를 손실하지 않고 문서를 JP 저장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은 폴더에다가 저장해 볼 건데, 어, 첫 번째 날이니까 01번으로 할게요. 01번. 자, 01번. 일단 저장은 PSD 파일은 원본 파일이에요. 자, 원본으로 포토샵 원본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저장. 자, 요거는 지금 호환성 최대화 물어보는 건데, 다음부터는 굳이 요거 안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고, 예, 호환성 당연히 최대화 해야지만, 지금 버전이 뭐 2026이지만, 뭐 혹시나 내 버전이 뭐 2020이다. 그럼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2026에서 열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확인 눌러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이 파일을 원본 저장을 했고요. 나는 이거를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장을 따로 뭐 JPG나 PNG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파일을 저장을 JPG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도 되고 뭐 다른 이름 4번 저장 한번 눌러볼까요? 자, 4번 저장을 할 건데 이번에는 확장자를 저는 JPG로 할 거예요. 과거에 내가 저기 뭐 1차 과제 뭐 제출을 JPG로 하세요라고 했더니
옛날에 어떤 학생이 확장자를 JYP로 해갖고 보낸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 확장자는 없어요. 오류가 생기겠죠. 어쨌든 JPG로 해서 네, 이름은 아까 했던 것처럼 01번. 오늘 첫날이니까 01번. 자, 01번 JPG로 해서 저장. 눌러주면은 이제 JPG의 옵션을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의 PC에 뭐 저장할 데이터가 용량이 크다라고 하면은 12로 해주고 뭐 요거 관련한 시험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용량을 뭐 낮춰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거 없으면 12인데 나는 노트북에 용량을 좀 적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8 정도로만 해도 뭐 과제용으로 보는 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한 8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줘야 돼요. 영상을 보내주면 그 영상 보고 요거 복습해주고요. 나는 지금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빨리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일은 닫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 이름 지명해서 파일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저장한 이 JPG 파일 저한테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뭐 혹시 내가 PSD 파일 열어보세요. PSD 파일에서 내가 이 파일 옮겨보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의 과제는 요 두 개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나 저거 지금 설명 들은 거 바로 이해했고 완료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다가 이해도 적어줄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거를 다 혼자 영상 안 보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뭐 100%라고 해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영상 안 보고 혼자 저거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100%로 해주고요. 아니면 뭐 90%, 70% 영상을 봐야 되겠다. 뭐 그러면 50%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퍼센트 적어볼래요? 적어주세요. 오픈 채팅방에다가 적어주세요. 네, 100%. 향 학생은 내 영상 안 보고도 저거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영상 보내준 거 안 보고도 여러분 진행해서 완료만 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내일 내가 확인할 때 저거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은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네, 다행히 그래도 이해한 사람들이 많네요. 이해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솔직한 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내가 참고하고. 어, 동민이는 80-5는 뭘까요, 이게? 뭘까? 예, 80, 80%입니다. 80번인데 옆에 5는 뭐예요? 아, 잘못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네. 네. 민지는 50%지만 내가 보내준 영상 보고 실제 직접 해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마요. 점점 하면 할수록 점점 이해되고, 포토샵은 자꾸 많이 다뤄야지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 캔버스 사이즈 늘리고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캔버스 사이즈 늘리고 하는 거는 좀 잘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요거 하는 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실습 해설 2번 보고 진행해 주면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저기 우산이 먼저고 밑에 해바라기가 있지만 내가 진행하는 거는 해바라기가 위에 있고 우산이 밑에 오게끔 작업해 주면 돼요. 요거처럼. 그래서 요건 제가 내일 어, 1시간 진행하고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열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도 화면 공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끝나면은 내가 영상 보내줄 거고 이제 10분만 하고 오늘 종료할 거고요. 나머지 시간은 지금 오늘 진행한 거 복습하면서 실습하는 시간 줄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제에서 음, 자, 예제에서 다 끝났고요. 여기 나머지 있는 것들은 책에 있는 거 보고 해야 돼갖고 요거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1번은 뭐 안 하고 넘어갈 거고 요것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진도를 챕터 1은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있죠? 뭐 일단 포토샵과 좀 친해질 시간 뭐 지금 요 작업한 거 더블 클릭하면은 최근 거 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친해질 시간, 이동 툴로 이런 탭 같은 거 이렇게 뭐 붙이고 하는 거 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익숙했으면 좋겠고, 좀 다뤘던 학생들은 뭐 오늘 배운 건 당연히 다 이해할 거고, 그리고 뭐 팔레트 작업하다가 아직은 뭐 팔레트를 뭐 건드리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럴 때는 아까 설명했듯이 작업 영역에서 재설정, 리셋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런 거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외워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돋보기 툴 투구 확대하는 게 있는데, 단축키로 컨트롤 알트 플러스 컨트롤 알트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요거는 아예 버릇처럼 여러분들이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챕터 1은 나갔고요. 예제를 미리 다운로드 받을게요. 자, 우리 카페 들어가서 자, 우리 카페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예제 두 번째 거 다운로드 받을 건데 4번 페이지에 가면 여러 다른 뭐 예제가 있고, 자, 3번 페이지에 56번에 포토샵 교재 소스 02번 있어요. 요거 다운로드 받고 설명 글도 좀 볼게요. 요거 다운로드 받고 밑에 있는 것도 다운로드 같이 받을게요. 다운 받으면 압축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챕터 1의 그 PDF에 몇 가지 좀 더 볼게요. 자, 요거 삭제하고 요거 두 개는 잘라내기 해서 여러분 폴더에다가 예제 폴더 안에 넣어주세요. 자, 요거 내일 할 거고요. 내일 할 거는 이제 PSD 파일이 몇 개 좀 보이거든요. 내일 되게 중요하니까 내일은 잊지 말고 진도에 참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봤었던 1번에서 체크하고 넘어갈 거 이론 좀 볼게요. 제가 처음에 그 비트맵 이미지에서 픽셀에 대한 개념 얘기를 했고, 페이지 저장 확장자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JP 저장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페이지 35페이지 좀 볼게요. 35페이지. 35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이 PSD 파일들, 지금 여기는 요거 두 개 합쳐놓은 거 요거 하나가 있고, 요거 처음에 있는 거는 PSD 파일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이 PSD 파일. 자, PSD 파일 같은 경우는 포토샵의 고유의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뭔가 뭔가 레이어 층이 있는 것들 저장한 확장자가 이제 PSD 파일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JPG 파일들 있죠? JPG 파일들은 JPG는 세계 압축 세계 표준 규약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뭐 특별한 툴을 설치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압축 포맷이고요. 퀄리티가 좋죠. 사진의 퀄리티가. 왜냐면은 GIF 같은 경우는 컬러 표현 수가 2의 8승이에요. 2의 8승. 그래서 256개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JPG 같은 경우는 2의 24승이거든요. 그래서 2의 24승이면은 뭐 1600만 7천 컬러가 넘을 아무튼 굉장히 많은 컬러이기 때문에 JPG랑 GIF는 컬러 표현수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컬러가 흑백으로 나와져 있는 거는 JPG나 GIF나 퀄리티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256개의 컬러가 넘어가면은 GIF는 그 컬러를 표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회색을 표현해야 되는데 GIF에는 회색이 없다라고 하면은 병치 혼합 방식으로 블랙과 화이트를 점묘법처럼 보여줘가지고 회색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JPG는 그런 회색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색상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JPG가 퀄리티가 좋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 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PNG 같은 경우는요, 사실 GIF와 JPG 장점을 합친 거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PNG하고 JPG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PNG와 JPG 가장 큰 차이. 혹시 알고 있는 사람? PNG는 이게 표현되는데 JPG는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투명 표현이 그렇지, 차이. 투명 표현. 희재가 얘기를 잘 해줬어요. PNG는 투명 배경을 지원해주고요. JPG는 투명 배경이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GIF는 투명 배경이 돼요. 그렇지만 GIF는 색상 표현수가 256개이기 때문에 경계가 거칠고 지저분해요. 그렇지만 PNG는 JPG의 컬러 2의 24승까지 표현되기 때문에 투명 배경이지만 배경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PNG 같은 경우는 배경을 투명 처리가 깔끔한 상태로 JPG의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투명 배경 지원이 돼요. 대신에 단점은 용량이 좀 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거는 JPG로 할 거고요. 혹시 투명 배경으로 저장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럴 때는 PNG 저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거나 어떤 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 배경이 투명 처리로 돼갖고 합성할 때 이미지 확장자를 PNG로 가져와야 돼요. GIF는 경계가 거칠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과제는 주로 JPG 저장을 할 거고요. 내가 원본 저장하세요라고 하는 것들만 PSD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주고요. 자, 나머지 거는 이론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서 그것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녹화 여기까지만 하고요. 녹화는 중지.